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에너지를 모아 원기옥. 냉철한 분석, 걸쭉한 입담,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저는 힘듭니다. 요즘 불공정 시비에 걸려서 홍준표, 유승민 의원한테 아주 심하게 야유셨어요. 살 빠졌어요. 살 빠지긴 뭘 빠져. 네. 강기정 수석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산행하고 네. 부동산 타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의원들 당 차원에서 징계 결정됐습니다. 자, 권익위 조사, 당 징계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멀리서 강기정 수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비슷한 사례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비슷합니다. 엄마가 땅을 투기를 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출당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이게 많아요. 한 30억 원어치. 3,000평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때가 이제 윤희숙 그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세종시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거 12만 원짜리인데 주변은 12만 원인데 지금 땅이 한 1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더니 저는 이제 두 분 다 양이원영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둘이 다 부모 때문에 지금 한 분은 출당 조치되고 한 분은 지금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있는데 부모 때문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점은 저는 공감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가 있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과연 또 윤희숙 의원이 30억 원어치 아버지가 투자할 때 그 장달로 제일 큰 장달로 몰랐겠냐 이런 이제 의문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윤희숙 의원님이 오늘 사퇴를 하고 대선 불출마를 하고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치 쇼 같아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우리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출당 조치, 본인의 말에 따르면 억울하지만 출당 조치인데 윤희숙 의원은 당에서 감싸 안으면서 오히려 두둔했어요. 사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단 그 유권자가 있는데 사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하다. 정치 쇼로 보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김재원 수석님. 일단 저는 이제 권익위에서 온 조사 결과를 전부 다 제가 면밀하게 보셨겠죠? 보고 또 이제 당사자들하고 네. 직접 화상으로 소명을 들었겠죠. 예, 소명도 듣고 제가 질문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준의 그런 조사 결과였는데요. 당초에 이 조사가 시작된 원인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안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전수조사자 이런 얘기했었죠. 전수조사자 해보니까 실제 민주당에서는 의원 두 분은 3기 신도시의 부근에 땅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전체가 3기 신도시는커녕 그 근처 간 사안도 없고 대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농지법 위반 사건인데 그중에 보면 어떤 분은 옛날 서산 간척지를 당시 정부에서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도시민들이 거리와 관계없이 주말 농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농지를 영농조합 법인에서 관리해주는 농지를 300 몇 평, 990 평방미터니까 한 300평쯤 될 거예요.
그것을 사서 매년 쌀 20kg짜리 5포대기 그걸 받은 그분이 땅 투기라고 그러니 기가 막힐 이야기가 되고 또 뭐 어떤 분은 하여튼 뭐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요.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30억 원 집 땅 사가지고 그 정도 쌀을 받았다고 하면 30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이 아니고요. 네. 300평. 300평. 3,000평. 아니 저 윤희숙 의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다른 분. 다른 분이군요. 예, 다른 분 서산 간척지에 네네. 우리 저 영농조합 법인에서 저 간척지 땅 사가세요 뭐 이래가지고 한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92살 되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동안 평생 농사짓던 시골 산골짝 땅을 아들들 불러서 니네 이거 가져가라 니네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뭐 조금 받았는데 몇 평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을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사안들이 거의 전부 다거든요. 우리 당의 내용이. 그래서 그걸 가릴 수밖에 없었고 이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땅의 그 면적이라든가 가격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윤희숙 의원은 어쨌든 27년 전에 벌써 분가해서 경제생활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묻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러면 권익위 조사가 아까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했는데 좀 부실했다고 보십니까? 부실한 정도가 심한 게 아니 근데 민주당도 조사를 똑같이 했잖아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하죠. 민주당은 중하고 업무상 비밀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볼 때는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잠깐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좀 덮어주려고 하다 12명이 나왔는데 자, 강기정이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당은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뭐 억지로 맞췄다고요? 비교해보면 양이원영 의원이 엄마 땅 때문에 이제 출당됐는데 그 평수도 적어요. 근데 우리 윤희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3,000평 훨씬 더 많고 그 변희재 씨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KDI 근무한 윤희숙 의원이 현 의원이 장녀면 이렇게 아버지를 물려받을 건데 재산을 그걸 30억 이제 현지 시가 30억입니다. 이 변희재 씨에 따르면 그걸 몰랐다. 말이 안 된다. 공동 투자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어요. 윤희숙 의원의 재산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억지스러워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근데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사퇴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퇴는 뭐 윤희숙 의원님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네. 정말 윤희숙 의원이 만약에 사퇴하는 것이 처리가 되면 민주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퇴.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희숙 의원을 사퇴시킨 그 정치적인 그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도 하지 않고 버티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윤희숙 의원처럼 별 죄도 없는 사람을 사퇴시키는데 온 당이 똘똘 뭉쳤다 하면 저는 그 정치적 책임은 훨씬 클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양이원영 의원은 연좌제다 하고 진짜 억울하다 그랬는데도 출당 조치를 했어요. 출당 조치는 그 비례대표니까. 아니 물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풀어준 점에서 거죠. 윤희숙 의원은 지금 만약 국민의힘에서 감쌀 게 아니라 정말 조사 제대로 받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 그럼 사퇴하겠다고는 했는데 사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겁이 나서 사퇴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거라고. 그걸 봅니다. 노린 거지요, 뭐. 뭘 그걸 노려. 민주당이 겁이 나서 사퇴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 난답니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632님께서 사퇴를 한다고 해도 쇼라고 하고 그냥 있으면 무슨 대선 자격 있냐고 나가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비전 발표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재원 최고. 제가 보니까 조금 김 빠진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우선에 처음 이 시작은 뭐 토론회를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토론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전 발표회를
열었고 그 비전이라는 것이 후보들이 7분간 자신의 그 국정 비전을 발표하는 것인데 사실 그 후보자가 12분이나 되고 그분들이 오셔서 7분 정도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그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좀 부족한 행사였다고 봐요. 그러게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행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을 더 주거나 또는 더 나가서 좀 나누어서 그죠? 네. 뭐 한 분이 한 20분 정도 네. 그 브리핑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중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로 방영하기 때문에 각 후보 단위에 또 저 선호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20분씩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 5분 동안 연설하게 하니까 몇 마디 하는데 벌써 땡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슷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가 7분 비전 발표를 하고 나서 초등학생 학예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학예는 모르겠고 써준 원고 읽기 대회 같더라. 특히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읽고 있었어요. 읽고. 그래서 남이 써준 거 읽고 있는 대회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이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보면서 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써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뭐 공정사회 뭐 또 사법개혁 정의 이런 걸 이야기하던데 그래 제가 그러면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 없고 박근혜, 최순실이나 부동산 오적 부동산 5인방 같은 사람과 함께 할 거냐 이런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 어떻든 오늘 비전 대회는 보면 없었어야 할 행사 같아요. 이 문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말씀이 좀 많으시죠? 아니 뭐 제가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는 하지 않겠죠. 아니 없겠죠.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위선의 극치이자 자기 딸까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의대까지 시험 안 치고 가게 만든다든가 드루킹처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또는 김경수 지사처럼 드루킹과의 어떤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분이 권력자로서 차지한다든가 추미애 법무장관처럼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사실은 권력자 수사하는 검사들 쫓아내기에만 급급하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추미애 후보가 검사 쫓아내기에만 급급했습니까? 검사 뭐 쫓아내기 많이 했죠. 수사 검사들은 다 저 지방으로 보내고요. 검찰 인사할 때부터 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요. 정치검사들, 쫓겨난 정치검사들이라든가 박근혜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박근혜, 최순실 또 뭐 부동산 5인방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홍준표 후보가 공정 바로 세울 것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던데 홍준표 후보의 비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공수처라든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 제법 됐잖아요. 근데 뭐 한 일은 없고 말썽밖에 못 일으키고 하는데 공수처가 정말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수사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모순이나 문제점은 지금 도처에서 이미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공수처 폐지 또는
탈원전 정책의 폐지 이것은 저는 적극 제하고 생각이 같아서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 적극 찬성하는데 적극 칭찬하는데요. 지금 김채국께서 홍준표 의원한테 요즘 조금 몰리더니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 공수처나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아니에요. 자, 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야당 후보들이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 그 조국 비판하고 추미애 비판하고 김경수 비판하고 그리고 문재인 비판하고 비판은 가득해요. 그 탈원전 얘기하고 비판은 가득한데 좀 비전 정책은 안 보입니다. 정책 비전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가 없을 것이다. 이 자체가 비전이죠. 아, 그 자체가 비전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대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공정한 사회 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 나아가서 법치가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이런 의미로 그 비유를 가장 상징적 인물로서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를 들은 거죠. 이게 비전이랍니다. 오히려 정치 비전은 예를 들면 공수처 탈원전 이런 문제에 대한 이걸 적폐로 규정하기보다도 공수처를 어떻게 더 발전해서 검찰 개혁을 더 어떻게 앞당기겠다라든가 탈원전 정책을 넘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법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비전이지. 자꾸 이 기존 과거 정부가 했던 걸 부정만 하려고 하면 지금 예로 원희룡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국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워딩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지금 40%대를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해줬다. K 방역이라든가 또 K 컬처 문화 뭐 또 해외 이런 것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오늘 그 비전 발표회가 아니라 비판 발표회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란 거죠. 7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네. 자신이 그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발표하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뭘 실패했고 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가 제일 그래도 미래형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로 뭐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네. 토론 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토론 보고 싶은데. 걱정 마십시오. 이제 20번이나 하게 돼 있습니다. 20번이나요? 20번. 언제부터예요? 아니 이제 선관위가 내일 되면 선관위원까지 임명이 다 되거든요. 네. 그럼 선관위가 곧바로 발족해서 곧바로 이제 후보 공고를 띄우면 그때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서 아마 거의 보게 됩니까? 왜 또 토론 또 하냐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아, 그래요? 토론뿐만 아니라 뭐 TV 토론뿐만 아니라 1대1 대결도 있고 뭐 택시 면접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택시 타고 저기 이준석 대표가 심판도 보고 사회도 보고. 이준석 운전수입니까? 네, 그러면 운전도 이준석. 하고.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준석 대표가 글쎄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마 선관위에서 결정할 텐데. 대형 버스 하나 경선 버스에 이준석 운전사가 모는 대형 경선 버스에 후보들 다 태워서 전국 민심 투어 좀 하시죠. 그래요? 예, 비전 발표 좀 하시고. 아니 운전대 뽑아갔대요. 그건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혹시? 그럴까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뽑아가서 다시 들고 네. 올 분이 이제 그 선관위원장 누구 있잖아요. 선관위원장이 네. 운전대를 들고 와서 네. 운전을 하겠죠. 자, 토론, TV 토론이나 토론 피하지 않는다고 20번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렇게 기대가 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민주당 흥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은 이제 충청대회를 9월 4일 5일 날 두고요. 네. 첫 충청대회를 두고 전부 아래로 당원들을 만나러 가 있어요. 후보들이. 네. 그래서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전부 충청도에 가서 지금 틈만 남은 당원 대의원 투표권 갖고 있는 분들 만나니 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김두관 후보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여서 네. 격리되다 보니까 토론을 못 했는데 네. 드디어 내일
모레부터 이제 토론 다시 재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 토론 지금 여러 번 했죠, 그동안에. 네. 한 몇 번쯤 했습니까? 한 10번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 10번을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바지 내릴까요? 그때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첫 번째 토론 이후로는 점점 식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딴 게 없고 자꾸 서로 간에 이제 공격한 것만 남고 네. 뭐라고 했다 뭐 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토론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후보자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점점점 그 어떤 그 후보자의 국가에 대한 비전 네. 또 우리 대통령 실제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앞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삶은 어떻게 좀 바꿔지긴 바꿔지나 뭐 당장에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서민들이 피폐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좀 주려나 뭐 그런 데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특히 야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뭐 문재인 정부만 오로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야당은 사실 야당은 국가 비전을 좀 아니, 밝혀내야죠. 야당은 사실 그 우리 야구장에 가면 불펜에서 이제 연습하고 있는 후보 그 투수 있잖아요. 네. 투수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투구 연습을 하는데 계속 그 메인 저 투수가 선발 투수가 공 끝까지 잘 던지면 기회가 안 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못 던지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당은 사실은 불펜에서 연습하고 있는 그 핀치 그 교체 투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체 투수 입장에서 지금 저쪽이 잘하는 것보다는 못한 게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김재환 최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투수 좀 잘 던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투수는 어차피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네. 뭐 지금 던지겠지만 네. 그 뒤로 들어갈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열심히 이제 그래.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덕담 한마디 하고 가시죠. 자, 문재인 정부 이건 좀 잘했다. 어떤 점은 평가한다. 있습니까? 김재환 최고. 생각을 좀 오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진짜 오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심 쓰세요. 인심 쓸까요? 40% 역대 그 임기 말에 40% 지지율이 어디가 여기서 있습니까? 내국 나온다. 아무리 해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너무 연기 같아요. 최근에 한 가지는요.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너무 엉터리로 해서 국민들이 이래 고통받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나마 집에는 좀 일찍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좀 내공이 K 방역은 알아주는데 저렇게 일찍 간다. 네. 백신에 대해서 김재현 우리 최고위원님 다 맞으셨는가요? 백신요? 못 맞았어요. 한 번은 맞았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바람에 모더나로 백신 놔준다더니 화이자로 바뀌고 대한민국 아니었으면 지금 한 번도 못 맞아요. 4주 만에 또 백신 준다더니 6주로 늦어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코로나 문제로 그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5569님께서 코로나가 두려운 대선 후보님들을 보호해 주시느라고 베테랑 정치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토론 시작하면 분위기도 훈훈한 분위기가 조금은 험악해지겠죠? 이미 험악해요. 이미 험악하니까 어떤 쪽으로 이렇게 어떤 쪽에서 좀 논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연 국가 운영할 비전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최근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또 다시 나오겠죠. 예, 그걸 이제 주된 공격으로 하겠죠.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하나씩 다 대응을 잘 하면 그 경쟁을 뚫고 갈 수 있고 거기서 대응을 좀 잘못하면 또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겠죠. 과연. 윤석열 후보가 일일 일망은 했던 그것만 따져 물어도 윤석열 후보는 짐 싸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를 보니까 계속 사퇴만 하더만요. 이번에 부동산 5인방도 사퇴하고 또 그전에 대변인도 사퇴하고 요즘에 신지호 실장은 사퇴를 했습니까? 있습니까?
그 이준석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혼이 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가지고 나중에 잘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그쪽에 뭐 특별히 연결을 해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지 뭐 아니, 알아서 제가 알려주겠다. 이것도 이런 또 예, 무슨 제가- 신공이에요? 아니요, 제가 그 장재원 의원은 잘 알거든요. 근데 네. 요즘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바빠서 그런가 봐. 그래요? 예, 그럼 근데 문자로 알아봐야지. 지도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바쁘신 분이 한 분 있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근데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이렇게 그 접촉면을 늘려 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만난 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모르니 그것도 알아보고. 근데 저는 지금 자꾸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김재원 최고위원 뭐 물러가라 뭐 어쩌라 반성해라 그런데 그런 걸로 물러가려고 했으면요 지금 여러 사람 물러갔습니다.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저격했던 윤석열 후보 측 여러 사람들 또 뭐 그래서 이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라 모르겠으나 그 장외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최고위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의리가 있으시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또 당할 또 김재현 최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 저 지금 당하고 있어요. 많이 당하고 그래요? 있어요. 아주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요? 반성도 하고 있고 사과도 했고 네. 또 이제 경선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코미디 프로고 좀 사실은 그게 무슨 토론 프로도 아니고 정봉 지원하고 예, 저는. 또 상대가 또 네. 이야기한 것이 그 당 지도부에 있는 제가 후보하고 손잡고 윤석열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 알겠어요? 그게 좀 홍영표님께서 아무튼 우리 정치도 지금 방송처럼 좀 유머러스하게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원기호,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광석의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셧다운이었습니다. 셧다운.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일어나